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만 공동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크로아티아의 전원주택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전원주택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볼게요. 멋있네. 멋있습니다. 오, 켄티가 이거 켄티라 그러죠? 우리 켄틀레바 해가지고 이렇게 켄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목조주택은 절대 안 돼요. 목조주택은 뭐 2m 스판 쉽지 않습니다. 2m 이상 이렇게 켄티가 나는 게 쉽지 않아서 목조는 무조건 이 기둥을 박아야 돼.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사실 기둥 박아도 돼요. 기둥 박아서 목조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설계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라서 켄티인 거죠. 켄티. 그래서 기둥이 없이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심플합니다. 이렇게 심플하죠. 그래서 이런 거요. 현관도 이게 뒤로 현관이에요. 이게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하고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일로 들어갑니다. 뒤로 이제 현관인 거죠. 그 현관도 켄트인 거죠. 앞에도 켄트고. 그래서 켄트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켄트레바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목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목조가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2.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둥을 박는다. 기둥을 박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콘크리트로 건축적으로 그렇게 푼 겁니다. 그래서 켄티. 떠 있는 건축물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상 한 거죠. 그래서 요 하얀, 요 떠 있는 그러니까 메스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열십자죠. 엇갈린 메스입니다. 엇갈린.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엇갈린 주택.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엇갈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층이 이렇게 돼 있고 2층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켄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남는 거, 이 부분 뭘까요? 이 위는 뭘까요? 당연히 테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엇갈린 주택을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메스라 그러죠. 그래서 요 하얀 부분은 이쪽 방향. 그 다음에 떠 있는 부분은 이제 반대, 90도 각도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흰 부분은 스타코 마감이고, 이 부분은 켄티, 이 부분은 압축 패널입니다. 패널 이제 고압축 패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일 아니에요? 타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타일은 우리가 나사 구멍이 없어요. 근데 여기 건축물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 패널입니다. 압축 패널. 유럽은 이 패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한 거죠. 확대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압축 패널이 있어요. 지붕도 똑같은 압축 패널을 하는 거죠. 이 압축 패널이 이 틈이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서 코킹을 안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럽 건축물들이 코킹을 안 쏩니다. 그냥 이 안에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는 물 부분을 어떻게 빼냐. 그런 디테일이 어려운 디테일입니다. 어려운 디테일인데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앞뒤로서 그 1층은 이 방향, 2층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엇갈린 부분에 테라스가 생기는 거죠. 아래는 켄티, 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비 대비는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테라스를 만든다, 이런 떠 있는 부분을 한다 해서 건축 요소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이 1층도 이렇고 2층도 이렇다. 그럼 제일 효율적인 거죠. 표면적이. 근데 이게 1층은 이렇고 2층은 이렇다. 그래서 엇갈린 이제 표면인데 디자인상 이런 것들은 재밌는데 이런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표면적. 보시면 여기 천장.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같은 면적이지만 엇갈리게 돼 있으면 이런 건축적인 이제 디테일은 재밌는데 이 부분에 또 단열을 해야 되잖아요. 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져서 평당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죠. 보시면 여기 나사
나사 구멍이 있는 거죠.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패널이고요. 대한민국에 이 자재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비쌉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 틈에 이 코킹도 안 쏴요. 그래서 이 틈으로 막 물도 들어오고 막 이래. 근데 이게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물을 받아서 어떻게 빼고 막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물바지도 없어. 이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벽 속에다가 합니다. 벽 속에. 그래서 여기 요런 데도 막 지붕과 이렇게 만나는 부분 요런데 여기 물바지가 있어요. 요런데. 이 물바지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물바지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틈 보이시죠? 만나는 부분 요 틈이 있어요. 여기 물바지가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디테일인 거죠.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생겼고 2층은 이렇게 생긴 엇갈린 주택인 거죠.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 볼게요. 1층은 18평. 그래서 거실, 주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뒤로 들어오면 뒤로. 이 부분이 아까 떠 있는 거죠. 지붕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붕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1, 2층이 똑같다 그러면 그냥 지붕을 만들면 되는데 아예 메스가 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의 이 마당, 비 안 맞는 마당이 위가 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층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2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와서 현관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이런 구조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당에 있는 단주택 경우에는 현관에서 씻고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먼지 다 이렇게 애들이 막 손에 막 흙 묻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씻고 들어와.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화장실, 세면대, 변기, 욕조. 아예 아이가 그냥 일로 직행하는 거죠. 얼마나 장난꾸릴까? 얘네들 봐요. 얼마나 장난꾸리게. 애가 어리잖아. 하루 종일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흙투성이야. 어떻게? 현관에서 그냥 제어합니다. 씻고 들어와.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직행이죠. 화장실로 직행. 시키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단 있고 주방. 아일랜드와 여기 주방이 있고 여기로 나가는 거죠. 주방 있고 이러면 여기 식탁이 있겠죠. 여기가 거실이 있는. 그래서 4.2m에 7.1m에 이제 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방하고 식탁이 떨어져 있어요. 주방하고 식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먹으려면 여기서 앉아서 아일랜드에서 밥을 먹어도 되지만 다이닝이 따로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이 오면 탭을 덜어서 거대한 다이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입니다. 4.8m에 화장실은 이제 1.9, 2.3, 주방은 2m에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죠. 아까 들어오죠.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아일랜드 있고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있죠. 그 계단 밑에 이런 선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아까 그거 있죠?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 거죠. 식탁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벽난로 옆에 항상 장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난방을 합니다. 유럽은 이게 벽난로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아까 그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4.8에 3.3m 요 공간 안에 방문이 여기 있고 화장실이 1.3에 화장실 여기 안에 있는 거죠.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거죠. 여기는 옷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침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과 방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럭셔리죠. 방마다 화장실이 두 세트가 있고 여기는 응접실에서 나가면 요게 4.2에 7.1m에 이제 테라스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2층은 15평, 1층은 18평. 거실 주방만 있으니까 18평은 꽤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6평 정도의 거실 주방 만들거든요. 현관까지. 화장실하고. 근데 18평이니까 2평이니까 훨씬 큽니다. 그죠?
2층은 방 2개에 응접실 15평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엇갈리게 1층은 이렇게 생겼고 2층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테라스가 되는 클로아티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디자인이 훌륭해요. 디자인 훌륭하고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이거 어려운 디테일이에요. 어려운데 여기 사실은 여기도 이제 사실은 물바지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것도 다 숨긴 겁니다. 숨긴 거. 이 안에 벽에다 다 숨깁니다. 나중에 하자 생기면 이제 문제 골치 아픈데 이게 어려운 디테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디자인상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숨기는 디테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출하죠. 혹시 문제 생기면 갈 수 있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아티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